안녕하세요. 오늘 소개받은 남동구의 오용환입니다. 작년에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투표해 주셔서 남동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힐링하신 것 같은데 힐링 좀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힐링이라는 게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당장은 차이가 안 날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가게 되면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시간 되실 때마다 이렇게 힐링에 꼭 참석하셔가지고 다른 분보다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생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독감 주사는 맞으셨나요? 네. 독감 이번 11월 30일까지 독감 주사 맞으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도 그리 춥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원한 날씨는 아닌데 쌀쌀한 날씨에 어르신들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누구나 항상 좋은 일만 있으란 법은 없죠. 그렇습니다. 이 전 시간처럼 힐링하면서 웃을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있겠지만은 항상 집에는 가정사, 애경사가 항상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한테나 좋은 일이 반복되는 법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은 자식으로 인해서 때로는 부모로 인해서 많은 상처도 받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소 좀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인권 문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그 학대 문제를 제가 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학대 문제를 2009년부터 연구를 좀 했습니다만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대라는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많이 볼 수 있고 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까지 고생하시고 살아오셨으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6.25도 거치셨고 그 다음에 민주화도 거치셨고 근대화, 현대화를 거쳐가지고 오늘날까지 너무나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행복을 누리고 아주 소중하신 분들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어떤 인권을 떠나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여러분들은 존중받아야 하는 그런 분들에게 마땅한 분들입니다. 저 역시도 지금 의회에서 있습니다만은 늘 어르신들에 관한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르신에 관한 일들, 두 번째는 장애 우에 대한 그런 일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소 딱딱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그 노인 인권과 노인 학대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권리를 받고 내가 침해를 받지 말아야 되는 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누구한테도 어떤 권리를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으로부터의 학대, 직장으로부터의 학대, 동료들과의 학대 이런 것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따 표현도 나오겠지만 가장 많은 학대가 나온 경우가 가정 내 학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어떠세요? 자식들이 조금 학대했다고 해서 신고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냐면 행여나 내 자식이 잘못될까봐. 행여나 내 자식이 경찰서에서 조소받으면 무슨 일이 있을까봐 신고를 못 하십니다. 그러나 어르신들 잘 알겠지만 집에서 깨진 바가지는 밖에서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질문거리 있는 분들을 신고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을 초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노인 학대에 대한 우리가 심각성,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수칙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인권이라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누려야 할 그런 권리입니다.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잠잘 권리도 있고 또 누구들한테 말할 권리도 있고 친구들하고 놀 권리도 있고 인격적으로 대우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또 성적으로도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어르신들이나 저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권에 관해서 우리가 요즘 많이
받고 있는 게 바로 학대입니다. 학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인권을 받아야 되는데 침해를 받는, 나한테 간섭을 받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일종의 하나가 학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학대가 어떤 것들에 유형이 있는지 혹시 너무 네, 일단 저기 잘 안 보이시죠? 네, 안 보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들의 학대의 정의라는 것은 가정 내에서, 직장 내에서 내가 육체적,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방임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을 우리는 학대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학대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뼈 빠지게 애들 키워놨는데 애들한테 학대를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이 학대에 대한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각성을 좀 더 우리 어르신들께 알리는 차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노인학대, 잠깐 뒷면요. 노인학대 유형을 보면은 제일 첫 번째가 신체적 학대, 그 다음에 언어 정서적 학대인데요. 이 언어 정서적 학대가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해요. 약 10건 중에서 4건이 저 언어 정서적으로 혼학대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이죠. 자식이 나한테 말을 함부로 하거나 내 지인들이 나한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학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지만 남들한테는 험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곧 학대를 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가 바로 성적 학대, 그 다음에 재정적 학대, 방임도 있어요. 방임이라는 게 혹시 들어보셨나요? 방임. 방임은 말 그대로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둬버리는 거 있죠. 뭘 하던가 말던가. 내 부모가, 내 아는 사람이 밥을 먹든지 약을 먹든지 어디 가든지 간섭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르신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서운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얘네들이 진짜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나의 모든 걸 투자를 했는데 무관심하면은 안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방임에 속해요. 그 다음에 자기 방임이 있고 유기가 있어요. 여기 자기 방임이 뭐냐면은 아까 방임하고 거꾸로 해요. 아까 방임은 남이 나를 모르는 척한 거지만은 자기 방임은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환경상, 재정상 아유 말 안 하고 말지. 내가 참고 말지. 내가 안 하면 되지. 이게 자기 방임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유기라는 거예요. 유기. 유기는 학대 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가끔 그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 폐류나 뭐 승용차를 타고 가서 어머니 잠깐 계세요. 그러고 나서 혼자 와요. 왜 혼자 올까요? 네,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버리는 거예요. 예. 진짜 폐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가끔 뉴스에서 볼 때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100세가 넘으세요.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95세. 예. 그러니까 저도 적은 나이는 아니죠. 예. 저도 어르신들과 지금 세대상 그 가운데에 있는 세대예요. 베이비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비 세대는 57년생에서 62년생까지 그 전쟁 무렵에서 태어난 세대를 우리는 베이비 세대라고 해요. 지금도 베이비 세대가 가장 많죠. 왜 많을까요? 베이비 세대가 왜 많죠? 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3년 동안 1129일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아들, 딸이 많대요. 왜 많을까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전쟁터 나갈 때 가족과의 그리움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전쟁터에서 나가서 돌아왔을 때 그 환희, 기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애정 표현하면서도 좋을 때 애정 표현하지 슬플 때 애정 표현하지 않잖아요. 아니 싸웠는데 무슨 애정 표현을 했어요. 좀 더 행복하고 좋을 때 애정 표현을 하고 스킨십을 해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이었지만은 서로 감싸주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하는데 그때가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차지돼요. 지금도 이 사회에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이비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 세대 바로 어르신들. 어르신들은 그분들을 키우거나 그분들을 가르치거나 그분들이 동생이거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일정한 공간 안에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적인 걸 갖고 계시잖아요. 물론 목사님의 덕이기도 하겠죠.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오신다고 해서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때는 내가 이미 마음을 먹어야지만이 오게 되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와라 가라 해서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박연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의 뜻도 중요하지만 내가 거기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로 제가 그래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많은 게 이 언어 정서적으로 있는 게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가 신체 가장 적은 게 아까 말씀드린 6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언어 정서인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식구끼리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 친구, 어르신들 아는 사람 지인들 말을 이쁘게 해야 돼요. 내가 이쁘게 말한 만큼 나한테도 이쁘게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쁘게 말하는데 상대가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말한 마음대로 갚는다는 말도 있죠? 네. 찬양을 갚는다 그런 말도 있어요. 내가 말을 이쁘게 했을 때 상대도 나한테 이쁜 말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표를 따지면 저렇게 나올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여기 도표에 있지만은 과연 누가 학대를 가장 많이 하느냐 이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려 반 가까이가 아들이 가장 많이 한 걸로 있습니다. 통계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아들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한테 학대를 많이 할까?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사이가 어쩌면 아들이라 볼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은 아들과 아주 각별한 사이예요.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은 재정적인 것을 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사업도 한번 해보고 싶고 친구들하고 놀러도 다녀보고 싶고 그런 경제적인 측면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럼 부모님 어떻게 하세요? 바로 지원을 해준 사람도 있지만은 지원을 안 해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충돌이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가장 학대가 많다는 것은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남 같으면은 학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식, 아들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욱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환경상 학대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아들이 제일 많이 학대를 하는가?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제 자식이 날 학대를 한다? 이거 너무나 후회가 많죠. 왜 낳았을까? 낳지 말걸.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고 낳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예전과 달라서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예요. 1인당 0.98명. 한 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결혼도 늦어지지만 결혼했다 할지라도 한 명을 평균 안 낳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애들 키우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자기 삶이 바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인 게 많은 거예요. 자기만 살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종족을 번식하는 그런 의무를 타고났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놨잖아요. 남녀가 있고 종족을 번식하고 아들, 딸 낳고 만 그런 게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구상에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제일 낮아요. 그것은 어쩌면 어느 한편으로는 이기적인 자기만의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환경적인 요소, 그 다음에 자기의 그런 이익 추구, 지금 현재 그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어르신들을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약 100명 중에서 13명 정도가 학대에 대해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0명 중에서 13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적은 퍼센트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30명 계세요. 그럼 여기서도 한 3분에서 4분은 그런 경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표시나느냐? 안 나요. 신고 안 합니다. 내 아들, 딸들이 서구랑 사서 잘못될까봐 신고 안 합니다. 그런데 신고 안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신고를 안 하는 것이 아들, 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회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체 노인 연구의 13.8%가 노인 학대에 대해서 경험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외부로는 표출이 안 되는 거죠. 저것은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본인이 대답한 것들이에요. 정서적이 됐든 육체적이 됐든 아니면 방임이 됐든 어떠한 용이든 간에 학대 경험이 있다. 이런 통계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잠깐 바뀌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학대 유형 중에서 정서적인 학대가 66.7%로 있고 방임 20.47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대 행위자는 40세에서 59세 연령대가 54%를 차지한대요. 그 연령대가 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베이비 세대 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 장성하고 큰 것 같은데 거꾸로 학대를 하는 거죠. 근데 학대는 가장 많은 사례가 집 안에서의 학대가 있고 그 다음에 기반에서의 학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몸이 어려우면 기반으로 많이 가죠. 요양원 내지는 요양병원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딸들이 맞벌이를 하고 그러는데 집이 될 수는 없는 경우도 있고 또한 치매 판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기관, 가정에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농어촌이나 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술로 가장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노인 학대는 도심보다는 농어촌에서 심하다는 얘기죠. 조사 결과. 그리고 여성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학대를 더 많이 받는다. 이런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높고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학대를 받는 비율이 높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념해 보시면 되겠고요. 저것은 지금 이제 사진이 잘 나오진 않지만은 신체적인 학대를 받아서 이 얼굴이 흉이 크게 나온 그런 사진인데 지금 자세히 보진 않습니다. 어쨌든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학대를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뭐 폭행, 뭐 흉기를 사용했다든가 아니면 감금을 했다든가 아니면 화상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인데 사진이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좀 확대를 해서 아마 그런 것 어쨌든 이런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노인들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건요. 그럼 먼저 그 언어 정서적인 학대를 먼저 보겠습니다. 위에 그림이 있고 아래 그림이 있는데요. 아래 그림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TV를 보는데 자기네들만 TV 보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든지 없든 상관없이 이제 그런 용인데 어떤 이역을 하고 협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르신들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그런 그림인데 좀 그 재밌게 하려고 그린 것들인데 학대 자체가 재미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림을 저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다음은 방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임. 저 그림은 방 안에 있는 사진을 찍은 거예요. 과연 어디서 살까요? 옷도 있고 먹다 남은 그릇도 남아있고 식탁도 있고 왼쪽에 옷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디서 살까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부양자가 어떤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방치하는 겁니다. 자기는 따뜻한 방에서 아이들하고 있으면서 저렇게 계시든 말든 방치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있어서는 안 될 아주 슬픈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런 조그만 방 안에서 방치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저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죠. 방임 자체인데 어떻게 의식주가 해결되겠어요? 또한 의료, 내가 치료받을 권리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저런 사례를 사진으로 좀 올려봤습니다. 저거 지금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요.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 이것도 지금 신체적 학대에서 깁스를 한 상태입니다. 깁스. 실제 사례 있는 것들인데요. 다음 한번 보시면. 다음에 재정적인 학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이제 신체, 정서적인 걸 말씀드렸고요. 지금 재정적인 거. 이 가장 많은 경우가 재정적인 경우라고 할 수 없지만은 집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게 바로 재정적인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부모하고 자식하고 살다 보면은 아직까지는 부모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 주죠. 돈을 안 줄 때는 다 이유가 있어 안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제로 갈취를 합니다. 뺏어가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서 좋은 말 나오겠어요? 욕설도 나갑니다. 뿌리치다 보면은 신체적으로 접촉도 되죠? 폭행도 나가집니다.
이 재정적인 학대에서 많은 것이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재산에 대한 동의 없이 부당하게 내 돈을 찾아가는 것, 그런 행위, 그 다음에 노인들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밑에 그림은 어머니하고 아들인데 도장을 찍는, 안 해준다. 어머니 찍어주세요. 이번만 도와주면은 사업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내 친구들은 다 사업 잘 되고 직장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딱하긴 하죠. 내 자식인데 불쌍하기도 하고 딱하긴 하죠. 그런데 그 성질머리 봐갖고는 돈을 주고 싶으면 없는 거예요. 저놈이 저 돈을 가져가서 잘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야.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보이는 게 그 하나밖에 없어요. 날마다 와요. 평상시에 전화 안 오다가 뭐 돈 좀 있다 그러면 날마다 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주면 괜찮은데 안 주잖아요. 저렇게 갈취해요. 안 되면은 도장이라고 찍게끔 해요. 이게 일반적으로 있는 우리의 실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펴주세요. 다음 이제 성적 학대입니다. 저렇게 며느리나 딸들이 어떻든 목욕을 하는데 누가 보든 말든 성적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성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수치심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쳐다보든 말든 목욕을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위의 그림은 지금 앉은 상태에서 앞에 그림자가 보이는 건데 어떤 혹시 바바리맨이라고 하죠. 바바리맨? 바바리맨. 그런 것들입니다. 바바리맨. 그런 것들이 심하게 말하면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어르신들도 아주 그걸 많이 따시는 분 있어요. 혹여 화장을 하시고 한복을 제대 입시고 늘 그렇게 입셔서 계신 분도 계세요. 그분들한테는 저런 성적 수치심이 가장 크게 여기는 거예요. 물론 농담 한마디 두마디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렇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희롱, 성추행도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성폭력,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강간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도 저 어르신이 저분들이 아무 말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안 하진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성적 학대에서는 의외로 신고를 많이 하신 분이 있으세요. 아니면은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은 반항을 하거나 그런 분이 의외로 재정력이나 신체력보다는 좀 많으신 부분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유기 학대입니다. 위의 그림은 이제 빨간 차를 놓고 가는 거죠. 네. 놓고 가는 그림이고 또 밑에 그림은 산에다가 지게로 가서 업고 가서 자기 혼자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과연 자식으로서 있을 일은 아니지만은 기분이 좋겠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힘들고 어렵고 못 살고 한다 할지라도 부모한테 어르신들한테 저런 학대가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근데 가끔 저런 뉴스가 나옵니다. 어느 버스 정류장에서 놓고 먼저 타고 간다든가. 그럼 그 어르신들은 몇 분을 타고 갈지 몰라요. 집에 갈 때.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또 어르신들 그 시대만 해도 문명시대가 많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국민학교밖에 못 나오고 또 중퇴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문명시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되면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워요. 휴대폰도 없죠. 또 글을 모르니까 어떻게 전달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기 학대가 저런 형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기 방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스스로가 모든 의식주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들이 버리는 게 아니고 자기를 버려요.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금 현 시대에서 어느 지역에 나가서라도 다 떵떵거리고 혼선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지금까지 성장하고 이만큼 사회가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저희 시대 때는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옛날 보릿고기부터 시작해서 그 수랑과 고통을 받아가면서도 다 견뎌내신 분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한국인들의 의지, 저력,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소중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노인학대 신고 전화해가지고 1577-248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저 기관이 지금 인천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인천노인보호 전문기관인데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우리 전국
17개 지자체에 다 있어요. 여기는 인천입니다. 인천 안에 있는 건데 지금 사회복지관 거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24시간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을 통해서 사례도 해요. 직접 찾아가서 관리 보고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많이 도움을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학대 신고는 1577, 1389를 해나 외우시면 되고요. 만약 저것을 모른다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가까워요. 저 전화번호도 가까운 게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안 들어준다. 저한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런 최소한의 학대 또는 예방 이것은 치료받을 수 있다. 급하신 마음이에요. 전화 빨리 받아보세요. 아드님 빨리 안 온다고 전화 오시면 안 돼요. 바로 전사진요. 그래서 인천 노인정보보건관에서는 이런 학대 도고 그 다음에 기관도 있습니다. 서창동에 기관을 두고서 일정한 기간을 3개월, 5개월 이렇게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 있는 기관을 두고 있어요. 시설을.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하게 케어를 하고 나갈 수 있게끔 교육도 하고 그래서 서창동에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교육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노인학대 지킴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이제 맨 왼쪽에는 서창동에 있는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의 그 시설 그림이고 오른쪽하고 밑에는 그 안에 방이라든가 거실 그 다음에 그것을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이 맨 오른쪽에 밑에 있는 게 남자 어르신 방이라고 해놓은 거고요. 가운데가 여자 어르신 방, 왼쪽이 주방, 외부의 왼쪽이 외부 건물 전경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게 안에 실내의 전경을 사진 찍은 거고요. 그 옆에가 거실을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이것은 뭐 저 시설을 홍보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렇게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 행여나 학대를 받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은 학대에 대해서 내가 좀 상담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저런 쪽으로 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노인 학대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알아야 되죠. 이 학대를 받는 경우는 상담을 받아야 되지만 미리 우리가 좀 수칙을 좀 어느 정도 알아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10가지가 나와 있는데 저것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고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이 저런 것들이다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우든 어르신들은 학대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고 인권 차원에서 권리를 받아야 할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그런 것들이고요. 2번은 건강을 끊임없이 유지돼야 된다. 아까 힐링 괜찮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건강해야지만이 학대도 덜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건강이 하루아침에 확 좋아지는 것은 아니죠.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지 아까 힐링 1시간 했다고 해서 내일부터 막 건강해져 뛰어다니나요? 아니잖아요. 요번 주 건강, 요번 주 힐링, 다음 주, 또 다음 주 이렇게 해버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마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내가 얼굴 색깔도 바뀌고 걸어다니는 것도 바뀌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가 좀 중요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유지해라. 그것은 아까 그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으면은 쉽게 자식들한테 주지 말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왜냐면은 그 재력이 있다 보면은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자주 찾아와요. 그런데 막상 주고 나면 안 와요. 횟수가 줄어들어요. 3번에서 2번, 2번에서 1번, 그 다음에는 명절 때만 와요. 명절 때도 잠도 안 자고 그냥 갑니다. 바쁘다고. 애들이 학교 보내는데. 아니, 명절 때 무슨 학교를 보내요? 간대요. 왜 그러겠어요? 지 집하고 여기하고 환경이 안 맞는 거야. 지는 아파트 사는데 여기에서 자고 싶으면 없는 거예요. 그런 속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면은 자식들한테 주면은 안 된다. 늦게 줘야 된다. 하기나 줘야 된다고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그것을 혼자 주지 마시고 목사님하고 의논하세요. 상담하세요. 목사님이 좋은 길로 안내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똑같은 얘기인데요. 내 부양을 위해서 자식들이 나를 부양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식들한테 경제적인 것을 베끼지 말라 그거예요. 세 번째와 비슷한 겁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당연히 모셔야 할 권리는 아니지만은 당연히 모셔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날 낳아준 부모인데 진짜 형제가 5명이면 서로 싸우면서라도 서로 모시겠다 그러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오형제를 만납니다만은 제가 마지막 임종을 보고 제가 마지막까지 모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잘했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식구들은 부모의 불쌍함을 생각해서 서로 모시려고 해야 돼요. 내 여건이 안 좋아도
가족 협의를 거쳐서 서로 모시려고 해야 돼요. 그분이 없었으면 내 자신이 세상에 존재를 못해요. 또 내 자식도 내가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해요. 내가 부모한테 잘해야 내 자식들도 나한테 잘해요. 그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 말로 배우는 게 아니죠. 그래서 네 번째는 세 번째 없애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녀들의 의지보다는 오늘처럼 이런 힐링을 한 것처럼 사회적인 관계에 의존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애들 왜 이럴까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밖에 나오셔서 힐링도 하시고 경도당 같이 가지고 친구들 얘기하고 내가 먼저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게 어떤 돈을 베푸는 게 아니죠. 말 한마디라도 베풀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고요. 일곱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만두면 안 돼요. 그것은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이 있으면 꾸준히 해나가야 돼요. 그건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시작이 힘들지 시작하고 나면은 쭉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회 관계에서 쭉 갔으면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족 화목이라고 저기 9번째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가족의 화목은 돈으로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인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얼마를 주고 안 주고 받고 안 받고 이런 걸로서 가족의 화목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하지 말고 도움을 청해라 이런 내용인데요. 경찰서에 신고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내 학대가 나의 환경적으로 돼서 이루어졌다기보다도 도움을 청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학대받는 사람도 없고 또 앞으로 절대로 학대를 받을 만한 이유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제 바람이 아주 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어쨌든 저는 이 노인 학대를 약 한 3년 6개월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30분 안에 말씀드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와닿는 것은 있었을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 외워도 여러분들은 성공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소중한 어르신들 이 사회에서 존경받아도 마땅한 어르신들이 앞으로도 우리 발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늘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